안녕하십니까. 그린피아 산업의 김대한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든 의미는 무슨 상업적인 계산을 해서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높이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해마다 비료 관련된 교육을 20, 30회 사과 농가에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사장님들이 비료를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시는구나,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영양제나 주변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고가의 비료를 사용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비료를 사용하고 어떤 원료들을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동해와 냉해 TR율 전역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엔 개화 착과, 비대, 꽃눈 분화기의 억제, 착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해입니다. 동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런 형태가 있죠. 숲이 고사, 목지부 갈변, 그리고 수액이 누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목에 수피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대목부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주간부 수피 파열, 이 정도 되면 나무를 상당히 위축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2차 피해로 존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균열을 통해 가지고 존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동해를 입었나 안 입었나 그러면서 보면은 개화나 자란 상태가 불량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동해일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동해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해보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나무 전체 생리를 보면은 나무는 1년에 뿌리를 2번 내립니다. 한 3월경에 1차로 뿌리 발견 한번 하고 9월경에 두 번째로 뿌리를 한 번 더 내립니다. 봄철에 뿌리는 나무의 생육과 가지, 잎을 전개, 꽃을 피우고 착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뿌리 발견하는데요. 9월경에 하는 두 번째 뿌리 발견은 어떤 의미냐면 나무는 한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스스로 수체 내 양분을 저장해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비료를 주는 걸 갖다 감사비료라고 하는데요. 감사비료를 주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후지를 수확을 한 이후 아니면 후지 수확 시기 무렵쯤에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야간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야지 비료 수량을 가지고 수체에 저장을 합니다. 그 전에 해버리면 도장지가 나가버려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감사비료 투입 시기가 잡히실 겁니다. 사실 감사비료 투입 시기는 11월까지 말까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비료를 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낙엽이 잘 져야 됩니다. 낙엽이 잘 지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는 양분을 저장하여서 수체 내 아미노산으로 저장을 합니다. 아미노산을 저장을 했다가 겨울이 되면은 수분을 날려버리고 전분으로 이렇게 양분을 저장해서 나무를 말려버리는 거죠. 수분을 이탈시키면은 저절로 낙엽이 지겠죠. 그래서 낙엽이 잘 지지 않는다는 것은 수체 내 저장 양분에 수분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봄철에 에너지에서가 떨어지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잘 지게 하는 것도 동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초봄입니다. 그죠? 초봄에 95%, 98%가 동해를 입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전분으로 있던 수체 내의 양분이 다시 뿌리가 움직이니까 양분을 끌어당깁니다. 수분과. 끌어당겨서 봄에 다시 이제 가지를 전개시키고 잎을 전개시키고 꽃망울 만들어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수분이 올라가겠죠. 올라간 상태에서 밤온도가 영하 7, 8도 떨어져 버리면 수피가 터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해가 납니다. 그러면은 동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은박 필름을 감아가지고 햇볕을 덜 보게 해가지고 밤낮의 온도 편차를 적게 나게 만드는 겁니다. 밤낮의 온도 편차를 줄인다. 이런 방법, 유공관도 많이 사용하시죠. 유목에. 유공관 좋은 방법입니다. 자, 유공관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햇볕을 막아주고 바람이 통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지가 올라가는 쪽에서 온도가 아무래도 덜 올라가겠죠. 그래 밤낮 온도 편차를 줄이는데 가장 좋죠. 바람도 통하고. 그 대신 유공관은 하나 유의하실 게 4월 하순경 되면은 유공관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이에서 뿌리가 나가지고 나무를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좀 귀찮으신 분이 있지만 유공관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방법은 수성 페인트 같은 거 칠하는 것도 있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햇볕을 반사하면은 흰색이 그러면 아무래도 나무가 열을 덜 받는다는 거죠. 자, 동해예방 가장 키포인트는 낮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낮 온도를 덜 올라가게 만들고 밤 온도 편차를 줄여주는 게 동해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처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두 번째 냉해입니다. 꽃망울이 생기고 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온다든가 얼어버리면 냉해가 오죠. 차라리 얼음이 이렇게 맺혀버린 냉해는 어떤 면에서 덜 옵니다. 가장 극심한 게 건조하면서 추워져 버리면 지독하게 냉해를 받아버립니다. 자, 냉해를 예방하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수체 내의 체액의 농도를 높인다. 그래서 수체 내의 농도를 높여주는 자재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자재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구하기 쉬운 게 아미노산이죠.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케라틴, 동물성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실흡수력도 좋고 해서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고 냉해 예방성이 있죠. 두 번째는 당류나 핵산유입니다. 뭐 글루타민 같은 것들이 핵산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류나 핵산유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펄빅산, 유기산 같은 걸 이용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체의 체액의 농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소 비료 같은 거나 아니면 양의 복합 비료에 30, 10 정도 되는 비료들, 질소가 높은 비료를 갖다 사용하시면은 질소 자체도 냉해 예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지원해서 꽃자루가 커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담보하시는 데도 좋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아미노산, 당, 핵산유와 질소를 모두 섞어서 사용하시면은 이게 바로 냉해 예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냉해 예방을 한다 100% 무조건 막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간접적으로 보면은 2월 말이나 3월 한 중순경에 입상광산 오토를 뿌리시는 것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서서히 녹아들면서 입에 두께를 많이 주면은 회복성이 빨라지고 질소하고 상조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경우에 따라 4월경에 수용성 황산 마그네슘을 갖다가 관주시켜서 땅에다가 관주시켜서 잎의 두께를 좀 높이고 잎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것도 뭐 직접적인 냉해 예방은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용성 마그네슘 비싸지 않습니다. 9,000원 정도 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2, 3천 병 관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료들은 활용을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TRU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위에 가지 부분하고 밑에 뿌리 부분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뿌리가 하나 나가면 위에 가지도 하나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동일시의 원칙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전작기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초봄이면은 상단부가 상당히 활성을 많이 하는데 뿌리는 거기에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단부의 에너지를 자체로 보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예면살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뿌리 쪽에서는 상당히 활력을 가지고 양분을 올리면 상단부는 이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초봄과 늦가을 되면은 TRU이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봄철에 어떻게 하느냐. 이 TRU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차기에 다가오는 개화나 착과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가지고 쓰는 자재들의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역기입니다. 그죠? 잎이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잎이 전개되는 시기는 계속 길게 갑니다. 여기서 얘기 드리는 잎의 전개 시기는 그냥 개화 전까지에 대한 자재 사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역기 전체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상단부가 빨리 활성화되는 전역기의 연면살포한 이유는 뭘까요? 자, 뿌리가 상단부의 대사를 그만큼 받쳐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감사비료 같은 뿌리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감사비료 뿌리든 말든 간에 안 뿌리셨다면은 상단부 연면살포로 하여서 나무의 에너지 대사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해 보시면은 꽃자루 크기가 달라집니다. 딱 하나만 보여도. 그래서 꽃자루 크기 달라진다는 건 꽃자루 커지면 비대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냉이 예방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냉이 예방 효과가 있다. 꽃자루가 커진다. 세포 분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이 전역기 상단부 연면살포한 이유입니다. 전역기는 잎이 전개되면서 개화 직전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역기 연면살포한 자세를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냉이 예방 자재입니다. 아미노산, 펄비산, 당류, 핵산, 그 다음에 요소비료나 아니면 30, 10, 10비료 정도를 갖다가 몽땅 같이 섞어서 연면살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냉이 예방성과 그리고 생리 활성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좀 더 다른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해조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이 예방성도 있지만 냉이 예방보다가 조금 더 생육이나 세포 분열에 포커스를 더 맞추면 해조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개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미묘한 차이로 냉이 예방, 분열 두 쪽을 갖다가 약간의 편차가 있게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1번을 사용하고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2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농가 사전에 힘드시면 1번이 2번이든 간에 한 가지를 가지고 2번 정도 꼭 연면살포를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면살포하는 방법은 제가 뭐 적극 추천하는 뿐만 아닙니다만은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아오모리에서 참 많이 나타나죠. 유기인산입니다. 유기인산을 갖다 사용하는데 유기인산을 개화 일주일이나 열흘 일주일 전쯤에 연면살포를 합니다. 그럼 수치 내 인산이 저장이 되고 인산도 사실은 냉이 예방성이 다소 있습니다. 뭐 일본 논문에 보면은 2도 정도까지나 1.5도, 2도까지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유기산 사용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뭐 냉이 예방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은 동시개화, 개화 촉진, 균일한 과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사용할 때는 꼭 시기를 지키셔야 됩니다. 개화 일주일 전쯤이나 한 10일 전쯤에 먼저 뿌려 놓으셔야 됩니다. 개화되고 뿌리면은 수치 내의 인산을 그렇게 대사작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개화 직전에 뿌려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역계 자재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쓰실 수도 있고 상품으로 쓰실 수도 있지만은 뭐 이걸 갖다 너무 비싸게 고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